네, 안녕하세요. 시원스쿨과 트래블 레이블이 함께하는 쓸 아트 가이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국 런던 편을 맡은 아트 가이드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 영국 런던을 여행하실 때 그 런던의 랜드마크 속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문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런던이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이야기들을 알아볼 텐데요. 저는 런던 프라이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강의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굉장히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프라이드가 런던 시내 곳곳에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 프라이드들이 다 우리가 영국 런던을 여행할 때 방문하는 랜드마크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영국 런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참 다양한데, 어떤 분들에게 런던은 비틀즈의 도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 이 영국 런던은 해리포터의 판타지한 느낌을 가진 도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007 제임스 본드의 스펙터클한 도시가 되기도 하는 곳이 런던인데, 자, 이렇듯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어떤 자긍심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런던을 여행하실 때 참 신기한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양가적인 좀 모호한 분위기를 가진 게 또 런던이란 도시입니다. 자,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 대표적으로 런던이란 도시는 이렇게 마천루들이 즐비하고 있는 누구보다도 먼저 발전한 도시 같아 보이지만요. 런던 지하철을 탑승하시면 일부 노선에선 아직까지도 책과 신문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런던 지하철의 대부분의 노선은요, 아직도 전화기가, 즉 핸드폰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고요, 인터넷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종이를 가까이 하는 문화를 오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클래식한 런던의 무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반면에 영국 런던은 왕실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 왕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란 나라를 통치하는 건 의회 민주 정치 제도입니다. 네, 이 두 부분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공존하고 있는 곳이 또 영국이란 곳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이 버버리 같은 클래식한 무드가 대표되지만 비비안 웨스트우드 같은 펑키함이 또 차지하고 있는 곳이 런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은 철학과 과학과 사상이 대표되는 도시이기도 하지만요. 해리포터, 나니어 연대기, 그리고 반지의 제왕 같은 이런 판타지 소설의 본고장이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알듯 말듯 모호하고도 아리송한 다양한 매력을 지닌 영국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자긍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국 런던의 첫 번째 프라이드, 영국 왕실의 존재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요, 현재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연방 국가라고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57개국의 나라들이 영연방 국가에 가입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 57개국의 국가가 바로 영국 왕실을 중심으로 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국 왕실이요, 영국을 넘어서 57개국의 국가의 중심을 이룬다고 하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영국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럼 영국 왕실은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 걸까요? 통치권도 없는데 도대체 그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들이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왕실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건 그들의 영향력이 꽤 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 그들의 영향력, 즉 영국 프라이드, 영국 왕실의 프라이드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요, 바로 영국 화폐 파운드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영국은요, 유럽연합에서 완벽하게 탈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과거 유럽연합에 속해 있을 시절에도 영국은 유럽의 단일 화폐, 즉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의 화폐인 파운드를 고집하고 있었죠. 자, 왜 그들은 파운드를 고집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영국인들은 콧대가 높아서,
이 파운드를 고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이란 나라가 주된 산업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영국은 금융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유로화보다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파운드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파운드는 그들의 왕실의 얼굴을 새겨넣는 대표적인 화폐인데요. 영국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 57개국의 영연방 국가들 중에서 약 20여 개 국가들 또한 영국 왕실의 얼굴을 자신들의 화폐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자, 이렇듯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영국을 넘어서 약 57개 영연방 국가들 중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화폐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영국 화폐, 파운드에는 어떤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은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국 파운드, 동전으로 표현된 1파운드입니다. 자, 이 1파운드의 모습을 보시면요. 4개의 식물이 그려져 있고 그 4개의 식물을 하나의 왕관이 감싸고 있는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어식 full name, 정식 명칭이 얼마나 긴지 알고 계실까요? 네, 영국의 정식 명칭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라고 하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줄여서 UK 또는 United Kingdom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United Kingdom이라고 하는 말은요, 연합왕국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현재 영국은 브리튼 섬과 그 위에 북아일랜드 섬까지 합쳐서 총 4개의 왕국이 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된 형태를 잘 보여주는 표식이 바로 1파운드 동전에 나와 있는 4개의 식물이에요. 자, 보이시다시피 잉글랜드의 장미, 그리고 웨일즈의 수선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엉겅퀴, 북아일랜드의 클로버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왕국이 연합되었고 그 연합을 상징하는 게 바로 4개의 식물을 묶고 있는 하나의 왕관이다. 그럼 이 왕관은 누구의 왕관이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잉글랜드의 왕실의 왕관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폐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5파운드의 지폐 뒷면에는 영국의 역사를 빛낸 위인 중에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뒷면에 있는 이 아저씨 누군지 아실까요? 바로 영국의 영웅이라 불리자 위대한 총리, 가장 존경받는 총리죠.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의 하단에는요, 윈스턴 처칠의 명언이 새겨져 있는데 그 명언 이렇게 써 있어요.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내가 국민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건 오로지 피와 땀과 노력과 눈물뿐이다 라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입니다. 네, 실제로 이 명언은요, 윈스턴 처칠이 수상으로서 영국의 총리로서 취임하는 날 첫 연설에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많은 영국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던 말인데요. 이거 말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거죠. Keep calm and carry on. 네, 여러분 이거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뭔가 어디 막 펍에 들어가거나 어디 카페 들어가면 인스테리어로 한 번쯤은 장식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네. 실제로 영국 런던에 가시면요, 이 Keep calm and carry on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흔히 볼 수 있는 슬로건입니다. 왜냐하면 영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슬로건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윈스턴 처칠이 내세웠던 슬로건이에요. 때는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독일 나치군이 런던을 공습한다고 예고하자 당시 런던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이때 윈스턴 처칠이 내세웠던 슬로건이죠. Keep calm and carry on. 네, 진정하시고요. 괜찮습니다. 하던 일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윈스턴 처칠에 대한 그 신뢰가 워낙 두터웠기 때문에 당시 런던 시민들은 스스로 이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함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Keep calm and carry on은 런던을 대표하는 슬로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런던에 방문하시면요, 이 슬로건을 활용하는 문구들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Keep calm and drink on 이라고 하는 슬로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진정하시고 일단 쭉 들이키세요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5파운드에도 의미가 있구나 보셨고요. 자, 다음 10파운드는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실게요. 10파운드의 지폐 뒷면에는 여류 소설가이자 영국이 사랑하는 여성 소설가이자 전 세계가 사랑하는 소설가이죠. 바로 오만과 편견의 저자 제인 오스틴이 영국의 위대한 위인으로서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20파운드의 뒷면도 영국의 국민화가 윌리엄 터너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윌리엄 터너의 그림이 함께 화폐 속에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은 실제로 영국의 국립미술관이죠. 내셔널 갤러리 가시면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네, 그림의 이름은 전함 테메레르 호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낸 역사화 중에 하나인데요. 윌리엄 터너가 국민화가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으로 많은 영국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인데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속에 저 하얀색 배 보이실까요? 하얀색 커다란 배가 테메레르 호라고 하는 범선이에요. 대영 제국의 영광을 가져다 줬던 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차 범선은 쓸모가 없어지고 증기선이 발명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테메레르 호도 쓸모가 없어져서 증기선에 이끌려 부둣가로 끌려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죠.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위에 아름답게 노을 지는 풍경을 더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영국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은 옛 이야기일 뿐. 이제는 영국이 아름답게 해가 지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과거의 영광을 숭고히도 애도하는 가장 애도스러운 작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림과 윌리엄 터너가 20파운드 뒷면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실제로 이 그림은요.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007 스카이폴에서 제임스 본드가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며 아련한 감정에 빠지는 장면에서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50파운드 지폐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파운드 지폐 뒷면의 이분은요. 2020년도에 업로드된 가장 따끈따끈한 분이신데 바로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앨런 튜링은 현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기원, 즉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이분 또한 영국인입니다. 네, 실제 이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가 또 제작이 됐었는데요. 2015년에 개봉했던 드라마,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 바로 앨런 튜링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국민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또 연기를 했었는데 네, 이야기를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천재 수학자 앨런이 독일 나치군의 암호를 해독해내고 그래서 1,400만 명의 목숨을 구했던 실화를 가지고 만들어낸 영화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현대 컴퓨터 과학의 이제 시작을, 기초를 마련해 주었던 앨런 튜링이 영국의 위인으로서 존경받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재밌는 건 영국은요, 이런 화폐에 새겨진 위인들을 10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업로드시키죠. 자, 그러면 영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화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화폐 중에 하나인 파운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새겨진 자신들의 위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이 솟아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화폐의 앞면은 항상 왕실을 새겨넣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영국 왕실이 함께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파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 파운드의 주인이셨던 영국 여왕의 얼굴이 사실 오랜 집권 시기 동안 많이 세월이 흐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파운드에 새겨진 영국 여왕의 얼굴도 세월이 흐릅니다. 네, 찍어낼 때마다 그 현 시점의 시간을 좀 반영하는 그런 재미난 부분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영국 여왕의 집권이 끝났습니다. 2022년도 9월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가장 장기 집권, 즉 74년의 집권을 끝을 맺었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전 세계가 애도하면서 다시 한번 영국의 위치를 상기시켰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물론 런던 시내에 있는 랜드마크들도 다 영국 여왕을 애도하는 보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불빛을 다 소등하였죠. 뿐만 아니라 옆나라 프랑스도
에도의 물결에 합류합니다. 파리의 에펠탑을 소등하고요. 미국 뉴욕 나스닥에서도 그녀의 애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브라질, 호주, 이스라엘 등 각국에서 여왕을 추모하는 상징들을 다 띄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합류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영국 여왕을 추모하는 추모관을 만들었었어요. 왜 하필 안동 하회마을이었을까? 좀 궁금하시죠? 지난 99년도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서 안동에서 차려줬던 생일상을 받으셨었고요. 이때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방문했던 한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로 추모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런던 시내가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역사상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가장 장기 집권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런던 시내가 왜 바쁘냐면요. 왕실 로고가 바뀌었어요.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집권할 때는요, 엘리자베스 2세의 이름을, 이니셜을 딴 로고가 왕실의 로고였다면, 이제는 그녀의 아들 찰스 3세가 즉위를 했습니다. 이 찰스 3세의 로고로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 런던 시내에는요, 우체국, 공중전화박스, 다양한 공공물품들도 다 왕실의 표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공시설물들 모두 다 왕실의 표식을 하죠. 거기에 새겨져 있는 모든 로고를 다 바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화폐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화폐에 새겨진 왕실의 얼굴을 교체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교체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발표한 예산으로는요, 약 80억 유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화폐 교체에 드는 비용만 하더라도요. 80억 유로가 얼마냐? 한국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요, 대략 10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이걸 할까요? 네, 했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부터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하반기 이후에 이제 영국을 방문하신다면요, 새롭게 바뀐 화폐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도 왕실이 존재하는 영국에서는 왕실이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왕실의 상징인 버킹엄 궁전을 방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런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버킹엄 궁전이 이 영국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영국 런던 역사에 어떤 상징을 가져왔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면밀하게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 버킹엄 궁전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연간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만 하더라도 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버킹엄 궁전에 왕실 보러 간다기보다는 다른 거 보러 가시죠. 바로 왕실의 또 다른 상징인 근위병들을 보러 갑니다. 근데 이 근위병들이요, 빨간색 옷을 입고 높은 곰털 모자를 쓰고 있고 굉장히 병정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진 찍기도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들은 관광객들을 위해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실을 지키기 위해 왕실에서 월급 받는 군인들이에요. 왕실에서 고용한 군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관광객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자신들은 왕실을 지키고 있다라는 깊은 사명감으로 보초를 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위병들이랑 사진 찍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가까이 다가가셔서 옷깃을 만진다거나 또는 그들에게 너무 밀착한다거나 하면은 혼납니다. 아주 크게 혼내요. 왜냐하면 이들은 관광객들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군인들이기 때문에 군 복무 방해로 아주 크게 혼을 냅니다. 그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영국 근위병 하면 저 곰털 모자가 굉장히 우리 시선을 끄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저 곰털 모자의 이름은 머스비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캐나다산 흑곰의 털로 만들어진 모자인데요. 저 모자의 무게만 9.5kg에 육박합니다. 엄청 무겁겠죠? 그런데 근위병들은 한번 보초를 서기 시작하면 기본 5시간은 서야 한대요. 벌써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더 안타까운 건 지금 근위병들이 입고 있는 저 빨간색 복장, 하절기 복장입니다. 이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실제로 현재 영국 런던은 기상이변으로 여름날이 굉장히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근위병들도 여름에 저 곰털 모자를 쓰고 보초를 서는 것을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곰털 모자를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곰털 모자 자체가 영국 역사의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글자가 나왔는데요. 이 버스비라고 하는 모자는 1815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이었죠. 워털루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모자입니다. 워털루 지역이 워낙 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나폴레옹 군대는 결국 그 추위, 혹한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철수를 하였지만 영국은 저 곰털 모자를 제작해서 사용하면서 추위를 버텨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즉, 유럽의 전 대륙이 나폴레옹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꿇지 않았다 라는 상징을 보여주는 게 이 모자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왕실의 상징들이 런던 시내에 가득하구나라는 걸 보셨는데요. 이런 걸 보셨다면 이제 왕실의 전용 공간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런던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영국 왕실의 교회 웨스트민스터 아비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아비는요, 왕실 전용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곳에서는 왕실의 즉위식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 장례식이 열리기도 하고 또 추가로는 왕실의 결혼식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결혼식 장소로 많이 익숙한 곳이에요. 왕실에서 결혼을 한다는 건 세계의 결혼식으로서 전 세계에 방송이 송출되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면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곳인데요. 가장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대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결혼식뿐만 아니라 바로 2023년이었죠. 2023년 5월 달에 엄청난 행사가 또 이 웨스트민스터 아비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즉위식, 대관식이 열린 건데 우리가 흔히 왕의 대관식 하면요, 이런 화려한 모습을 그림이나 만화 또는 영화 속에서만 봐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런던은 실제로 이 대관식을 아직도 이행하고 있는 도시다라는 거예요. 네,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건데요. 실제로 이 웨스트민스터 아비에서는 1066년 정보강 윌리엄이 이 아비에서 대관식을 치르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약 40여 명의 영국 왕실의 왕들이 대관식을 치룬 아주 역사가 유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치러진 게 2023년 5월에 치러진 찰스 3세의 즉위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찰스 3세의 즉위식에 또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실 대관식에만 사용하는 왕관과 이 보물들이 세상에 또 한 번 74년 만에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지금 화면 속에 찰스 3세가 착용하고 있는 황금 망토,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 그리고 팔에 들고 있는 홀, 이런 것들이 70년 만에 세상에 또 제 역할을 하면서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이 놀랐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 왕실이 대관식 때 사용하는 물품을 우리는 성물로 여기면서 레갈리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레갈리아 중에서도 저 가운데 왕관이 좀 눈에 확 들어오시죠? 성 에드워드 왕관이라고 하는데 1661년에 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왕관이고요. 대관식 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 에드워드 관을 썼던 군주는 현재까지 약 7명의 군주가 대관식 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말 있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2.2kg에 육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관을 장식하고 있는 보석들이 굉장하거든요. 네, 왕관에는 약 17개의 사파이어와 11개의 에메랄드, 그리고 269개의 진주가 함께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왕관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대관식 때만 잠깐 쓴 다음 조금 더 가벼운 왕관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제국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화려해 보이지 않나요? 네, 수많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 이 제국관은 1.02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교적 많이 가볍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이 에드워드 관은, 성 에드워드 관은 대관식 때만 사용하지만 저기 제국관은 평소에 영국 왕실의 이 군주가 왕이 연설을 하거나 또는 중요한 행사에 얼굴을 비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왕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알려드릴 왕관은요, 바로 왕비관이에요. 왕이 즉위식을 하면 그의 부인 왕비도 함께 즉위를 하겠죠. 이번에는 까밀라 여사가 이제 영국의 새로운 왕비로서 즉위식을 할 때 이 왕비관을 사용했는데, 이번 2023년 5월 즉위식 때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인도 또한 영연방 국가에서 이제 조금 위태위태하다, 좀 나가겠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론을 위해서인지 이 왕비관 정중앙에 장식되어 있는 저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인도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인도에서 가져온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이번 즉위식에 저 인도의 눈물을 뺐더라고요. 네, 이렇게 영국 왕실이 국제적인 정세를 살피면서 눈치 보면서 많이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는 재미난 대관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국 왕실 즉위식에서 사용하는 물건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 성 에드워드 의자, 참외왕 에드워드의 의자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돌은 운명의 돌이라고 불리는 건데, 사실 이 운명의 돌은 스코틀랜드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1200년도에 영국, 잉글랜드의 군주가 스코틀랜드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사용하는 즉위식 때 사용하는 이 운명의 돌이라는 돌을 가지고 내려와서 영국 왕이 즉위식 때 사용하는 의자에 넣고 치르는 그런 관례로 바뀌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식 이후에 사실상 이제는 통념상 21세기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너무 잔인하다라고 해서 이 운명의 돌을 이제는 의자에 넣지 않고 이 의자 앞에 놓고 진행하는 즉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또한 영국의 왕권을 상징하는 즉위식 때만 볼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행사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아비, 영국 왕실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곳은요,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아비 바닥에는 여러 사람들의 묘비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묘비석들이 누구냐면요, 물론 이 웨스트민스터 아비 안에는 역대 왕들의 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대 왕들의 무덤들이 다 웨스트민스터 아비 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왕실만 묻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국을 빛냈던 위인들도 함께 묻힐 수 있는 곳이 왕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비석들, 네, 아마 루이스 캐롤도 보이실 거고요. 다양한 인물들이 보이실 텐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약 100여 명이 넘는 영국의 위인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아비에 안치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는 우리 보이지 않는 선, 자유시장 경제를 말했던 애덤 스미스도 이곳에 묻혀 있고요. 그리고 종의 기원을 발표했던 찰스 다윈도 이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안치되신 분이었죠. 우주론에서 블랙홀을 연구했던 스티븐 호킹 박사도 여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문학, 역사, 과학을 따지지 않고 온 분야에서 영국을 빛낼 위인들이라면 이곳에 안치를 시킨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위인들의 무덤들 다 밟고 다니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밟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절대 그 누구도 밟지 못하게 꾸며놓은 무덤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대전에서 숨졌던 참전 용사들의 묘비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아비에는요, 그 수많은 무덤들은 다 밟을 수 있으나 그 누구도 밟지 못하게 붉은색 양귀비꽃으로 둘러놓은 묘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 2차 세계대전에서 숨진 수많은 무명 용사들의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묘비인데요. 영국 왕실의 태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 영국 왕실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영국의 평화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영국 왕실이 중심이 아니라 그 왕실을 위해, 그리고 이 영국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태도를 잘 보여주는 곳 또한 영국 왕실의 교회 웨스트민스터 아비입니다. 자, 이렇듯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실과 시민이 함께 공존하면서 다양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구나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가 런던의 랜드마크에 남아있고, 그 랜드마크 속에는 그들의 역사와 왕실과 문화의 프라이드가 새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영국 왕실이 왜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